안녕하세요, 이불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해. 나는 이화 다우리를 했었어. 우리는 지금 같이 리비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화봉사단을 했고, 그리고 나는 도전학기라는 활동을 했었어. 이화 다우리는 이화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신입생, 선배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인데 멘토 멘티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멘토 1명 그리고 멘티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멘티와 멘토가 각각 만나는 1대1 만남과 다 같이 만난 팀 모임 총 9번의 만남을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9번의 만남에서는 보통 어떤 활동을 하냐면 친목형으로 다 같이 놀러 가거나 뭐 방탈출 카페, 놀이공원, 맛있는 맛집 찾아가기 등등 다양한 친목형 활동을 하거나, 같은 과 사람인 경우에는 뭐 족보를 공유한다든지 활동, 뭐 어떤 숲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걸 공유하는 만남도 하기도 해. 다우리는 멘티는 신입생만 신청할 수 있고 멘토는 신입생 이외에 다양한 학번이 신청할 수 있어. 나는 새내기 때 사실 다우리라는 활동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지만 동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멘토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멘토로 활동하게 됐어. 다우리의 공고는 이화여자대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오고 정문앞 현수막에 걸려있기도 하니까 그때 맞춰서 신청하면 다우리에 할 수 있어. 다우리 같은 경우에는 멘티는 신입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서만 받고 합불 여부를 알 수 있어. 멘토는 지원서를 쓰고 1차로 합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2차로 면접을 따로 봐. 그 이후에 이제 합격했을 경우 이제 멘티 3명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다우리 활동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는 2학년 2학기 때는 다양한 과 멘티를 만났었어. 그래서 우리 과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엔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걔네들이 약간 동기들도 만나고 선배랑 친해지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었어. 그래서 맨날 진짜 놀기만 했어. 약간 신나게. 그래서 선후배지만 인생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신나게 놀았던 것 같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도서관에서 공부도 했어. 같이 엽떡 같은 거 시켜 먹고 같이 약간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우리 활동에서 했었어. 3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줌 회의로만 진행이 됐었어. 국제사무학과 친구들 3명이어서 과 생활이나 과에서 할 수 있는 수업, 이 교수님 어떠냐 이런 것도 되게 얘기해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그냥 친한 과 선배를 사귄 거네. 맞아. 난 새내기를 만날 수 있었고 걔네들은 과 선배를 만날 수 있는 약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다우리의 큰 장점은 내가 새내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야. 사실 2학년 때는 새내기 만날 수 있거든? 근데 3학년이 되니까 새내기를 만나기 쉽지 않아. 애들이 약간 날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다우리 활동을 통해 내가 새내기들, 신입생들을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조언도 줄 수 있는, 그래서 더 아끼는 후배가 생긴 느낌이야. 그 다음에 나도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그냥 놀면서 장학금도 받고 애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단점은 4명이 총 팀 모임을 6번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새내기들, 신입생들이 이화에 오면 한 학교도 잘 모르고 선배나 동기 만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다우리를 통해 9번이라는 강제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나면서 되게 친해지고 학교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다우리가 코로나 때만 아니었어도 사실 그 전에는 머구리라는 별명이 있어. 엄청 먹을 걸 많이 사줘. 다 같이 회식처럼 놀고 먹는 약간 그런 활동이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새내기라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리비라는 활동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래혁신센터에서 최소 3인, 최대 20인까지의 학생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실질적, 혁신적, 예술적 실천 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걸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면 돼. 나는 공지사항을 되게 잘 챙겨보는 스타일이라서 학교 공지사항이랑 미래혁신센터 공지사항을 되게 꼼꼼히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뭐가 딱 올라온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소그룹 활동을 하면 되는데 최소 3인이라길래 우리 4명이서 하면 딱 좋겠다 하고 넷이서 한 팀플이다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서를 써서 지원을 했었어. 근데 계획서를 쓸 때 예산을 어떻게 쓸 것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을 해야 했었어. 면접 같은 추가적인 절차도 없었지만 계획서 작성이 굉장히 꼼꼼해야 했다는 점이 있어.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에 우리 소그룹을 위한 지도 교수님을 따로 구해서 날인을 받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절차가 있기는 했어. 우리는 넷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뭘까를 엄청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 다들 전공도 다르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끼리 추억도 남길 겸 우리 학교를 소개해주는 영상을 만들자, 대학생활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이불이라는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콘텐츠들과 지금까지 한 콘텐츠들도 다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나 새내기들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학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4명의 가장 공통된 관심사와 가장 잘할 수 있겠다 하는 활동이 유튜브 영상 제작이었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이 립이라는 활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같은 전공이신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기도 하고 웹 드라마를 만드시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한다고 알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립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끼리 원하는 사람끼리 소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 친구들끼리 같이 하는 팀플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지만 나는 우리가 대박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그래서 나는 우리끼리 이번 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다들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았는데 자주자주 어떻게라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돈으로 밥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활동? 추억을 남기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 학교 돈 쓰는 게 쉽지 않아. 맨날 회의록도 작성해야 되고 막 챙길 게 되게 많거든. 맞아. 사실 아까 내가 학교 돈으로 밥을 먹는다고 했지만 모든 품목이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소모성 물품 같은 것도 안 되고 약간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결제를 하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절차도 되게 현금 영수증 같은 깐깐한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마냥 쉬운 방법은 아니야. 그래도 굉장히 꼼꼼히 챙겨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수증 같은 것도 잘 챙기고 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해. 이화봉사단은 말 그대로 이화인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활동이야. 이화봉사단은 국내 봉사단, 해외 봉사단 이렇게 2개가 있고 교육, 건축, 의료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 이화봉사단을 처음 알게 된 건 공지사항을 통해 본 것 같아. 학교 공지사항에서 정말 많은 게 올라오는데 역시 이화봉사단도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알게 됐고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보니까 하면 좋겠다 해서 지원하게 됐어. 지원 방법은 지원서만 작성하면 돼, 국내는. 그렇지만 해외는 영어로 된 면접도 보고 약간 복잡한 절차가 있어. 내가 했던 이화봉사단은 국내 여름 이화봉사단이었어. 국내 이화봉사단은 저소득 농어촌 지역의 아동센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다양한 활동, 특별 활동 등을 해주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이었어. 활동했던 그 시즌에 센터나 학교 리스트를 봤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포항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지원을 했고 합격해서 포항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며 봉사하는 활동을 했었어. 우리가 센터에서 했던 봉사활동은 약간 캠프 같은 활동이었어. 그래서 이제 5명의 이화인들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일주일 행사만을 기획했었거든. 진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화봉사단의 그 시즌에 주제가 있어. 예를 들면 광복절이면 역사, 아니면 과학이면 과학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환경이었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넣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오고 그러면은 그 활동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활동을 집어넣으면 돼. 우리는 그때가 광복절 시즌이어갖고 태극기 그리기라든지 이런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해서 진행했었어. 이화봉사단은 아무래도 식비, 교통비 이런 게 지원되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라고 생각해. 팁을 주자면 내가 아동센터가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아동센터는 조금 비추천해. 그치만 이화인을 많이 뽑는 학교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이 정도는 해볼 만해. 너무 좋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교와 센터를 잘 보고 지원했으면 좋겠고 되게 기억에 남고 보람찬 활동이었어. 추천! 도전학기라는 활동은 내가 하고 싶은데 뭐든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걸 학교에서 강의를 열어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점하고 활동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활동을 한 학기 동안 해보라고 하는 활동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미래 설계를 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고 최대 9학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4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야. 나는 도전학기라는 제도를 친구의 추천을 통해서 알게 됐어. 도전학기 지원 방법은 살짝 깐깐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지원서를 제출을 해. 근데 아까 립 활동이랑 동일하게 지도 교수님을 섭외해야 돼. 내가 지도 교수님을 스스로 섭외해서 지도 의견을 받고 날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 그리고 그걸 통과를 하면 2차로 서면 심사를 해. 근데 내가 지원한 분야가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교육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럼 교육 전문가랑 1대1 컨설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대면 심사, 서면 심사라고 하고 그것까지 통과를 하면은 일단 200만 원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내가 한 활동은 책을 만드는 활동이었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교재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최대한 내 기준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책을 보여주려고 챙겨왔어. 내가 이게 만든 책인데 겨울방학에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들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학습 개념을 다 정리해놓은 그런 교재야. 이거 그림도 다 내가 그리고 이것도 내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집필한 책이야. 그리고 도전학기라는 제도도 중간중간 보고서를 내야 돼. 중간 보고서를 내고 최종 보고서를 내고 아까 200만 원을 받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종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 내가 만든 책과 같은 결과물을 보고 선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200만 원 받은 거에 플러스로 0원을 더 받을지 100만 원을 더 받을지 200만 원을 더 받을지를 하고 내가 신청한 학점이 최소 3학점에서 9학점까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전공만 6학점을 신청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서 6학점을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를 해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야. 근데 나는 도전학기라는 제도를 되게 내 선에서 내 스펙을 쌓는 거에서 끝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 해외로 나가셔서 직접 거기에 약간 제도? 문화? 아니면 뭐 음식 제조법을 배워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브랜드를 만드는 분도 계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혹은 자기의 전공이 아니라도 꿈에 맞는 걸 살려서 해보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활동을 연장시켜서 결국 자기의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도전학기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그때 대외활동 편에서도 말했지만 활동을 할 거면 돈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나는 약간 내 자랑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받았거든.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은 400만 원이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영수증을 안 내도 돼. 내가 돈을 그냥 쓰면 되는 거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그래서 6학점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아.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학점을 승인받는 여부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여부를 학기가 끝날 때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중간 보고서 때 너 조금 더 해 이런 피드백은 있지만 통과될 거야 안 될 거야를 모르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논패가 돼버리면 나는 갑자기 예를 들어 9학점을 신청했다 치면 내 9학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빵꾸가 나버리는 거. 그래서 내 졸업 예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안 좋은 점인 것 같아. 하지만 내가 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더군다나 학점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화 다우리, 입소그룹 공모전, 이화 봉사단, 도전학기 공모전 이렇게 4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예비 이화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까지 이브리였습니다. 재밌었겠다. 이걸 먼저 따라하기. 1대1.